토지 수탈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무자비하게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고 생산된 쌀의 대부분을 수탈해 갔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도 뉴라이트 계열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내 땅을, 내 토지를 일본 총독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뺏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1919년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26년 후에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총독부가 내 땅 뺏었으니까 내 땅 도로 내놔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 토지야. 그런데 이게 네 토지야 라고 공인을 해주는, 공인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대로 농사를 저은 거일 뿐이에요.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문서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 토지가 정확하게 누구 토지인지를 밝히자. 기한부 신고제라는 걸 적용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토지를 신고하거라. 신고 기간 내에 농민이 이거 내 땅입니다 라고 신고까지 마쳤는데 그걸 무시하고 소유권을 박탈시켜버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해방 후에 이 총독부가 땅 뺏어갔으니까 내 땅 도로 돌려주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권리는 모두 존중해 줬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토지에다가 주소와 지번을 부여해서 사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준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뉴라이트의 말대로 일제는 쌀도 수탈해 간 적이 없고 토지도 수탈해 간 적이 없는데 뭐가 문제지?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이 발표되어서 기한부 신고제라는 걸 적용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토지를 신고하거라. 그런데 저는 사실관계가 그러했다 쳐도 뉴라이트의 해석에 반대합니다. 저는 일제는 쌀을 수탈한 것도 맞고 토지를 강탈한 것도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뉴라이트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빠져있는 커다란 맹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뭐였건 간에 법적인 진실이 무조건 옳다라는 맹신에 차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보려면 현실적으로 그 당시 농민들이 대부분 문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신고를 해라 하고 신고를 받았는데 아니 조선에 이건 내 산이요 라고 이 사람들이 신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한부 신고를 적용하는 데다가 민신고 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빼앗는데 1911년까지 52만 건의 살림이 민유림으로 신고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신고를 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국유림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당시 농민들이 신고라는 게 대체 뭔지, 근대적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대체 뭔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땅을 신고하라고? 그딴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대로 우리 집 땅 맞다고 옆집 소똥이도 알고 말똥이도 아는데 뭐더러 그런 걸 신고한디야? 딱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시던 이 땅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결국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던 농민들의 땅은 국가로 귀속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빼앗는데 실제 존재하는 현실은 단지 글을 모르고 근대적 법률을 이해하지 못했던 탓에 소유권 이전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제때 수행하지 못했던 것일 뿐인데 신고가 없었다면 이 땅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라는 법적인 해석을 내려서 모두 국가 귀속시켜버린 겁니다. 전부 국유림이 될 판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관계로만 보자면 아무런 하자가 없죠. 신고하라는 기간도 냈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 그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는 해석이겠죠. 사실상의 민유지라는 증거가 명확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걸 혼탈 입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억울함을 뒤집어 썼다는 게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단지 글을 몰라서 또는 근대적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하던 대로 농사나 짓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일제가 내 땅에서 나를 퇴거시킨다? 그냥 대대로 농사를 저은 거일 뿐이에요.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문서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겨버린 개똥이의 땅. 그 땅은 조상 대대로 개똥이네 집 땅이었다는 게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토지에다가 주소와 지번을 부여해서 사적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준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근대적 법률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당시 토지 수탈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때는 단순히 법적 테두리 속에서의 진실만을 파악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어떠했느냐를 파악하여 합법으로 포장된 것 속에 부조리한 불합리,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토지 소유권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토지 소유권 말고 경작 지을 수 있는 소작권도 하나의 재산이었거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소작농을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권만 신고하라고 하니까 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작농들은 소작권을 완전히 상실당하는 겁니다.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싸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양성이 되었고 조선인 지주도 친일화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날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죠.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은 법치를 강조합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님 보세요. 법치 엄청 강조하죠. 개인에게는 좀 가혹해도 법에 따라 공정히 조치하겠다. 이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죠. 실체적 진실을 망각하고 형식상의 법치만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나름 개개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었거나 개개인이 못 배우고 못 가져서 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룰을 어겼을 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파멸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없다. 개인이 능력 부족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경우에 왜 못난 본인의 탓을 하지 않고 국가의 탓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초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을 다뤘던 기본적인 태도와 일치하죠. 자기들이 무식해가지고 땅 빼앗겨놓고 무슨 일본 탓이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땅 빼앗긴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들은 사상적으로도 그 당시 일제와 동일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대체 잘못한 게 뭐냐 라는 입장을 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훈, 친일 농객 정규재 등이 지적으로 모자라서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그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 숨쉬는 그 관점이 100년 전 일제가 조선 농민을 대하던 그 관점과 철학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일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게을리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빈약한 철학 때문입니다. 어떤 맹신을 하나 정해놓고 무조건 맞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협하게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부는 보수정부답게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것을 확실하게 지켜낼 줄 아는 엄격한 가장과 같은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름에 걸맞는 보수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